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세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9일 날 게시된 문제인데요. LTV, DTI, DSR. 이게 평소 뭐 내용은 모르더라도, LTV, DTI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들 이 문제 나오게 되면 사실은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가볍게, 이거 부동산 관련된 문제인 것 같고, 이거 부동산 관련된 문제인데, 한마디로 매출 관련된 거죠. 자기 돈 가지고 집 다 사는 사람 없어요. 집은 워낙 좀 자산이, 그 규모가 큰 자산이기 때문에 집을 구매할 할 때는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죠. 그때 그 대출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TV, DTI, DSR. 그래서 뭐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오케이. 가계부채, 그거 이제 넘어가시는 건데, 자, 이제 조금씩 우리가 LTV가 뭐고, DTI가 뭐고, DSR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선 공부할 게, 이게 바로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하거든요. 부동산 시장 관련된 정부의 이제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동산 경기가 너무 화랑이면 좀 죽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너무 침체기에 빠지면 좀 좀 활성화될 수 있게 조금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 과열되어 있다. 과열은 조금 줄여야겠다. 그 대출 비율을 좀 낮추겠죠. 무슨 얘기냐면 1억짜리 집을 사고 싶은데 내가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은 은행에서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정부에서 야, 지금 너무 과열되어 있는데 조금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는 것을 또는 그죠? 매입하는 것을 조금 좀 줄여야겠다. 그러면 빌려주는 돈을 좀 줄이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5천만 원인데 정부에서 야, 이 집값이 1억이거든? 그럼 집값이 1억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40%만 빌려줘. 그러면 4천만 원밖에 대출이 안 나오죠. 그럼 나는 5천만 원이 있고 4천만 원밖에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1천만 원을 고민하겠죠. 1천만 원 어디서 구하지? 못 사겠는데. 자, 그렇게 하는 게 바로 LTV죠. LTV. Loan to Value. Loan to Value. 앞자 딴 거죠. Loan to Value.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해서 얼마큼 빌려줄 것인지.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사고 싶은 집이 1억인데 내가 지금 5천만 원이 있어요. LTV가 50%래. 그럼 집 살 수 있죠. 왜? 5천만 원 대출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만일 40%라면 4천만 원밖에 빌릴 수가 없으니까 조금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살 수 있게 조금 대출을 밀려주겠다 하게 되면 70%다 그러면 얼마까지 나온다고요? 그렇죠. 7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내가 얼마만 있으면 3천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3천만 원 있는 사람들도 다 집을 살 수 있고 4천만 원 있는 사람도 집을 살 수 있고 그렇죠? 이게 바로 LTV, Loan to Value라고 하죠. 자, 두 번째는 그 기준이 바로 DTI예요. DTI. 자, Debt to Income.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자, 론도 마찬가지고, 이 빚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이제 빚인데, 중요한 건 바로 뒤에 있는 거죠. 인컴. 자, DTI 인컴. 인컴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너의 소득이 얼마니? 너 소득에 대비 비례해서 내가 빌려줄게. 그러니까 소득 증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학생은 집을 살 수가 없죠. 그렇죠. 뭐 재학증명서가 있지 재직증명서가 없으니까. 그 은행에서 DTI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겠습니다. 막 상담 다 했는데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이 계약하실 때는 그 재직증명서 가지고 오세요 하게 되면 아니요 저는 학생이라 재학증명서인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계약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바로 DTI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자, LTV, DTI. LTV는 집값 대비 얼마나, DTI는 소득 대비 얼마인데, 거기보다 조금 더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DSR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좀 꽤 됐어요. 근데 뭐 지금 나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DSR은 뭔데요? 네가 갚아야 될 전체 부채가 얼마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핵심은 바로 뭐냐면, LTV는 집값 대비 몇 프로,
DTI는 너 소득 대비 몇 프로 이렇게 해주겠지만 DSR은 야, 네가 갚아야 될 전체 총 원리금 상환이 얼마나 되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학자금 융자하고 바로 자동차 할부금이 있죠. 어차피 학자금 융자도 내가 갚아야 되고 자동차 할부금도 내가 갚아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학자금 갚는 것도 상환액도 굉장히 좀 그죠? 비율이 크고 자동차도 좀 좋은 거 사게 되면 자동차 할부금도 막 5, 60만씩 나오거든요. 거기다 할부금, 이 학자금 융자까지 갚게 되면 한 달에 막 100만 원씩 갚을 수도 있죠. 그럼 자기 소득 대비 100만 원이 싹 사라지게 되니까, 부담이 커지겠구나. 아, 얘도 고민을 해야겠네. 그래서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란 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원리금은요, 갚아야 될 돈을 이야기를 해요. 원리금은.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란 뜻인데, 아무튼, 그 내용은 제가 그 하나 찍어놓은 거 있으니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고, 아무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요즘은 좀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레버리지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이제 차입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차입 효과라는 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집을 내가 2억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사고 싶어요. 2억짜리 집을 사고 싶은데 내 돈 1억 하고 남의 돈 1억 하고 한마디로 이제 은행에서 빌린 거죠. 그래서 내 돈 1억, 남의 돈 1억. 그렇죠? 내 자본, 타인 자본 해서 2억짜리 집을 샀어요. 2억짜리 집을 샀는데 얘가 딱 1년 뒤, 뭐 중요하죠. 뭐 2년 뒤, 얘 얼마가 됐냐면 바로 3억 원이 딱 된 거예요. 3억 원이. 3억 원이 딱 되니까 이게 이제 전세로 이제 나왔다고 생각을 할게요. 전세로. 전세라는 제도가 뭔데요? 딱 살 때, 그 집에서 거주할 때 내가 그 집주인에게 내 전세금을 맡기고 살아요. 그리고 전세 만기가 끝날 때 내가 맡겼던 그 또 전세금을 받아서 나가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남의 집에 2년간 살면서 그냥, 그냥 산 거예요. 내가 1억 주고 그냥 빌려서 산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 문제가 안 됐어요. 왜 문제가 안 됐냐면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집주인은 자기 돈 1억, 전세권자 1억 해서 집을 2억짜리 사서 3억이 되게 되면 집값이 얼마 올랐죠? 예, 1억이 올랐어요. 자, 1억이 올랐는데 내 돈 1억이니까 거기에 1억 오른 50%는 내 거. 그리고 나머지 50% 5천만 원은 전세권자한테 주지 않죠. 다 내가 가지죠. 만일 그쵸? 레버리지 이펙트에서 차익 효과라 하는데, 내가 내 돈 1억 가지고 집을 샀는데, 거기에 남의 돈 1억이 들어가 있죠? 전세권. 내가 그 집을 이제 빌려준 거니까. 그래서 집이 3억이 됐을 때 수익 1억을 모두 내가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원래는 얼마여야 되는데, 50%여야 되는데, 수익률이 몇 프로가 돼요? 100%가 되죠. 이게 바로 차입 효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바로 뭐가 있었다? 그렇죠. 전세 제도가 있는 거죠. 일본도 없고요. 미국도 없고 대부분 국가가 없어요. 다 뭐예요? 임대료라고 하죠. 또는 월세. 그렇죠. 한 달에 얼마씩. 아, 집주인님 감사합니다. 집을 깨끗하게 잘 쓰겠습니다.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또 50만 원씩 월세 내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나라는 정말 좋아. 1억 맡기고 2년 동안 산 다음에 그 돈을 그대로 주죠. 그러니까 너무 원더풀한 국가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세 제도가 유지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였을까요? 집값은 항상 뭐 한다? 올라간다는 생각, 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집값은 항상 올라간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렌트비를 안 받더라도 내가 그 사람의 자금을 가지고 집값 상승분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이펙트죠. 레버리지 이펙트. 그래서 전세 사기도 발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전세 사기 이유가 뭐예요? 집주인들이 이제 그 나쁜 사람 약간은 이제 좀 이제 나쁜 사람들하고 이제 이제 많은 이제 손가락질 받았는데 집주인들이 돈을 받았어요. 전세금을. 그 돈에다가 은행 대출 받아서 집을 또 사죠. 또 전세금 받고 대출 받아서 또 집을 또 사죠. 또 사죠. 또 사죠. 하다 보니까 집을 쇼핑하기 시작했죠. 뭐 어떤 사람 뭐 빌라왕, 뭐 왕이라고 붙이기엔 좀 그렇지만 뭐 빌라왕 해서 막 어디 갔더니 막 400채가 있다, 500채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집값이 계속 상승할 때는 이게 카바가 돼요. 왜 카바가 될까? 손세권 계속 돌려받기 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 거 받아서 이 사람 주고
또 새로운 들어온 사람 거 받아서 기존 세입자 주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값은 그쵸? 내 부동산 이 자산은 계속 상승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막 유지가 되고 이랬었는데 이때 배경은 바로 뭐야?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집값 내가 2억 주고 샀는데 집값 1억 5천 됐다. 그럼 전세권도 전세 그 금도 낮아지겠죠.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사람보다 뒤에 올 사람께 작아요, 돈이. 그러면 내 돈을 또 메꿔줘야 되는데 그런 집이 400개가 있어.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막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여기 입에 딱 붙어 있죠. 그 누구도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는 표현 안 써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뭘 먼저 쓰죠? 리스크부터 먼저 써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왜? 높은 위험을 부담해야 높은 수익을 기대해야 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리턴이 먼저예요. 리스크가 먼저예요. 그렇죠. 꼭 명심하셔야죠. 리스크가 먼저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정리하시면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면 뭐 가볍죠. 이제 LTV, DTI, DSR, 부동산, 그렇죠? 부동산 대출 관련된 거구나. 그러면 대출은 바로 가계 부채구나. 그래서 답은 2번 딱 짓는데 내용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LTV는 뭐고 DTI는 뭐고 DSR은 뭐다. 그다음에 레버리지 이펙트 공부하시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